안녕하세요. 경제자민촉 송혜민입니다. 교수님, 전 세계적으로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렇죠. 일반인들의 관심도 뜨거운 편인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그 글로벌 우주 여행을 주로 리드하는 네. 아시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그다음에 리차드 브랜슨이라고 영국 맞아요. 버진 그룹 네. 회장이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우주 다녀왔잖아요. 우리도 꼭 빨리 갈 수 있으면 네, 부럽습니다. 꼭 한번 가고 싶은데요. 요즘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우면서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우주 여행 그리고 우주 개척까지 이제는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자민촉에서는 항공 우주 산업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상률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 항공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만든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항공기, 인공위성, 우주 발사체 같은 것들 개발하는 것들을 주 임무로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항공우주 개발 정책이라든가 각종 시험 시설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이 좀 대표적으로 했는 건 항공 분야에서 스마트 무인기라고 이제 수직 이착용 무인기를 만들었고, 인공위성 분야에서는 지구 정밀 관측이 가능한 아리랑 위성, 그다음에 기상 해양 환경 관측이 가능한 정지궤도 천리안 위성 이런 걸 했고, 무엇보다 이제 국민 관심이 높은 나로 우주 발사체하고 그렇죠. 네. 올해 이제 10월에 발사 예정된 누리호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 탐사선 또 저희들이 뭔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국민들 내일에는 지금 나로 발사 장면 맞아요. 네, 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86년부터 연구원에 몸을 담으셨잖아요. 네. 지난 3월에 취임을 하셨는데 네. 그동안 어떤 목표로 이끌어 오셨나요? 사실 제가 처음 86년에 들어간 거는 그 당시 항공우주연구원이 없었었고요. 네. 그렇죠. 예. 천문우주과학연구소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현재 천문연구원인데, 그때 이제 우주가 천문하고 같이 이렇게 합쳐져서 처음에 이제 직장을 시작했었습니다. 1989년도에 한국항공우주연구소가 생겼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있다가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이렇게 이동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제가 우주 분야 1호 엔지니어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인공위성 개발, 우리나라 인공위성 실용급 인공위성 개발, 아리랑 위성 1호, 2호, 3호, 5호, 그 다음에 정지궤도 천리안 위성 1호, 2호,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이후 또 이제 위성연구본부장, 항공우주 시스템 연구소장, 부원장 이런 걸 거치면서 항공우주연구원이 했던 대부분의 인공위성 개발은 직접 간접 다 관여를 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아유. 그래서 평생을 네. 연구원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첫 직장이고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공간입니다. 원장님 진짜 우리 잘 알고 있는 나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 네.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우리도 항공우주연구원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한 연간 예산이 한 5천억 원 5천억 1년에. 원. 예. 예. 근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100억 원도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고요. 그만큼 이제 정부에서 투자를 많이 해줬습니다. 우리 연구원들도 아주 우수한 분들이 가 계시는데 몇 분 정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한 1,000명 정도가 1000명 근무하고 정도.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기술직, 행정직 그런 기능직이 합해서 한 30%가 되고 네. 한 70% 정도가 연구원입니다. 음. 그리고 연구원 중에 대부분은 이제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요. 예. 박사급 인력만 해도 한 500명 정도. 대단합니다. 예. 야. 네. 자, 그게 미국도 나사가 그렇게 네. 하면서 달 타는다 하고 그러면서 맞아요. 네. 돈을 엄청나게 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적으로는 정부만 투입하는 게 좀 그렇다.
네. 민간이 많이 참여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 크게 발전했는데 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예산이 굉장히 이제 없었고 예. 인력도 없었는데 지난 그 한 30년 동안 이제 정부가 정말 많은 투자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인공위성 다 만들고 뭐 발사체도 지금 만들고 그렇죠. 있고. 예, 예.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뉴 스페이스라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민간이 이런 우주 개발들을 주도를 하겠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까 예. 방금 말씀하신 그 스페이스X 예, 스페이스 이런 X도 쪽이 있고, 이제 외국에서 이제 민간 기업이 막 주도를 해 나가니까 예.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기업들이 막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올해가 굉장히 이제 우주 개발을 오랫동안 했지만은 우주 개발 도약 입장에서는 거의 원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가 그렇게 네. 주가가 그렇게 오른 게 그러니까요. 다 우주 산업도 맞아요. 그렇잖아요. 따지고 보면. 네. 예, 연관이 있다고 우리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더 잘하는 기업도 많잖아요. 네. 우리 기업들이 그런데 앞장섰더라면 그 우리 기업들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을 텐데. 예, 그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기대해 볼 예. 만하겠죠. 네. 충분히 저는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이 민간 투자가 점점 더 활발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시장의 규모가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이 시장의 규모 또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예측하는 데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대략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 돈으로 생각하면 한 400조 원. 400조. 예, 400조 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뭐 환율에 따라서 거의 뭐 480조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적어도 400조는 넘는다고 보시면 네.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정도 규모는 우리나라 지금 1년 예산에 육박하는 600조, 돈이거든요. 600조니까 예, 비슷한 그래서 얘기예요. 예. 우리나라 예산보다는 아직 조금 작지만은 2040년 정도가 되면 예. 이 우주 시장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한 1,200조 원 이 정도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분야에 비해서는 굉장히 아직도 증가세가 이제 굉장히 가파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워낙 잘하기 때문에 예, 저는 충분히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원장님, 그런데 우주 공간에 지금 인공위성들이 수만 개가 돌고 있다면서요? 맞아요. 예, 예.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지금 인공위성이 몇 개 올라가 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이 전부 합치면 뭐 엄청난 도움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게 이제 위성이 옛날에는 1년에 쏘는 숫자가 예.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 않다는 데 하지만 뭐 몇십 개 이런 수준이었는데 요즘은 1년에 그 올라가는 인공위성 숫자가 1,000개가 넘어요. 1000개요. 1년에. 야. 그게 한 지난 1957년도가 이제 그 첫 번째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가 올라간 예, 예. 해고요. 그때부터 한 5, 60년 정도가 되면서 실제로 올라간 이제 인공위성 개수는 뭐 5,000개, 6,000개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1년에 1,000개 이상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나라에서 올리죠? 미국하고 중국. 주로 그렇습니까? 이제 가장 많이 올리는 거는 역시 또 미국에 있는 네. 스페이스 X. 스페이스X. 예, 야. 거기에서 예. 스타링크라는 우주 인터넷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굉장한 숫자를 올리고 또 유사한 프로그램을 그 영국 그에 그 이제 바탕을 둔 예, 예. 원앱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한 300개 정도를 300개요. 올렸습니다. 그래서 토탈 지금은 이제 따지게 되면 지금까지 올라간 것들은 이제 수천 개, 예, 거의 이제 뭐 조만간에 이제 10,000개 충분히 와. 돌파를 할 거고요. 예. 그 스타링크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그 프로그램 하나에서만 4만 개 위성을 올리겠다. 4만 개요. 예, 이게 이제 숫자가 저희들이 그냥 기존에 개발하던 거하고는 완전히 이제 다른 그런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취임 당시부터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을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들었는데 이 그렇죠. 사업이 가지는 의미는 네.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항법 그 서비스를 이제 다른 나라, 특히 이제 미국의 GPS 위성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받고 있는데요.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무료로 받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또 달려야죠. 예. 언제 항상 성내라 무료가 할 아니고 거예요. 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은 위치 정보를 주지만은 이 위성이 결국 위치 정보, 그 다음에 항법 정보, 시각 정보까지 주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에 굉장히 근간이 되는 정보고 사실 저희들이 지금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정보들이 그 금융 시스템이라든가
각종 우리 그 경제나 이런 쪽에 다 그 어떤 근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인프라죠. 보니까 그렇죠, 인프라죠, 완전히. 인프라죠. 그러니까 이게 그 국가의 인프라가 되는 이제 위치, 항법, 네. 시각 정보를 우리가 이제 어떤 독립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이 KPS의 위성이 올라가게 되면 만에 하나 외국 위성이 뭐 동작을 안 한다거나 그렇죠.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스스로 어쨌든 그런 정보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그 어느 순간에 외국에서 미국 같은 데서 말이지, 야 그거 돈 좀 내놔. 그러면 돈도 내놔야 돼요.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쓰지 마라 그러면 가는 문제가 큰일 있잖아요. 나죠. 예, 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저 밖에서 얘기 들어보니까요. 6G 네. 이 시대에는 인공위성이 있어야만 제대로 그렇습니다. 돌아간다면서요. 아, 예, 왜 그러냐면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G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과거에는 이제 어떤 그 기지국 사이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 되는데 6G는 이제 주파수가 굉장히 높아지지 높아지죠. 않습니까? 예. 그럼 거리가 굉장히 촘촘해지거든요. 이걸 모든 거를 지상에서 과거처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비는 거를 무엇이 채워주냐? 위성으로 채웁니다. 예, 위성이 이제 그 5G, 6G로 갈수록 위성이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위성이라는 게 저희들이 크게 인지는 못하지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이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제 그걸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이제 그런 걸 전혀 못하다가 이제 위성을 만들고 점점 거기에서 이제 우리 스스로 이제 독립성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우리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6G 같은 거를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 인공위성 저희들이 확보는 필수적이고요. 네, 특히 맞습니다. 이제 이 6G를 하기 위한 것들을 이미 과기정통부에서 계획을 해서 지금 이런 위성 개발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럼 이번에 꼭 그 KPS가 예비 타당성 통과가 됐죠. 네네. 얼마나 들어갑니까? 규모가요. 제가 들은 걸로는 원래 한 4조 원 정도의 4조. 예산을 얘기를 한 10여 년 했는데요. 걸립니까? 그게? 한 15년 이상. 15년. 예. 예. 근데 최종적으로 승인된 그 예산은 3조 7,234억 원 어허.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여튼 우리- 굉장히 예. 큰 돈이죠. 네. 저는 우리 저 원장님이 말씀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한국이 앞서가려면 네. KPS 같은 이런 사업은 빨리 앞당겨가지고 맞아요. 인프라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 네. KT나 SKT도 6G로 가려면 HG로 가려면 이거 없으면 되지가 예. 않잖아요. 이게 네. 이 6G를 하기 위해서 이런 KPS 위성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인공위성들은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예. 특히 KPS 같은 경우는 다른 위성하고 달리 만일에 이게 이제 되고 나면 아마 우리나라 지금 그 국민들한테 크거든요. 여러 가지 유용한 서비스를 예. 많이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도심에서 이런 위치를 확보하는 것들은 사실은 뭐 지금 다른 서비스도 있지만은 혹시 어떤 그 국민들이 어떤 재난을 당했다거나 재난당했을 어떤 때 맞죠. 뭐 산악 지역이라든가 어떤 외딴 섬이라든가 이런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이제 이런 것들의 재난 구조용의 서비스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국민 생활에 예. 가장 그 밀접하게 기여할 수 있는 위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원장님께서는 미래혁신연구센터와 주니어 보드를 신설해서 새로운 혁신적인 시도를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사실은 뭐 그 제목은 거창한데 아직 뭐 이렇게 대단한 거를 기대하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연구소 들어와서 한 35년 동안 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가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대비가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씨앗을 좀 뿌려야 되겠다. 예, 예. 그래서 저하고 유사한 그런 마치 이제 그 연구소 생활을 처음 시작한 친구들이 저 나이가 됐을 때 한 30년이 지났을 때 뭔가 좀 세계적인 거를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이제 미래혁신연구센터를 만들었고요. 네.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젊은 친구들의 좀 발언권이 세져야 되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별로 발언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그 주니어 보드, 주니어 협의회라는 거를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또 나사의 아르테미스 플랜에 한국도 참여한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원장님께서는 또 달 탐사를 이끌어 오셨잖아요. 네네. 어떤 내용인지 한국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아르테미스 계획이라는 거는 미국이 아폴로 계획으로 이제 달을 탐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폴로 17호가 마지막으로 간 게 1972년이거든요. 그 이후로는 미국도 안 갔었어요, 달에. 근데 한 50여 년 지난 지금에 이제 미국이 다시 달에 사람을 보내고 예. 이제는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아예 그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기지를 만들고 살아보자 그럼- 겁니까? 우리? 예, 이제 할 수 있는 기지를 만들고 그 기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주 탐사를 아. 주도를 하겠다라는 굉장히 이제 원대한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우주 탐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질서를 만든다라고 할까 이런 측면이 강하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2017년, 18년부터 이제 정부가 참여 의향은 여러 번 내비쳤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뭐 계속 지연이 되다가 올해 5월달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계기로 저희들 이제 과기장통부 장관님이 이제 협정에 사인을 하셨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길이 열린 겁니다. 아, 사인하고 이제- 이제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이제 내야 되겠네요, 우리나라가 10번째 열 그 번째. 나라로 열 이제 번째. 했고요. 예. 지금 이게 협정이라는 게 예. 당장 뭘 어떤 걸 만든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거에 같은 그 뜻을 같이 하는 같이 한다.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예. 이제 그런 일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 당장 어떤 뭐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없지만은 예. 이걸 이제 발판으로 이제 우주 탐사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발전을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계기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우리 젊은이들이 네. 희망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젊은이들한테 맞아요. 꿈을 심어주고 또 맞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주려면 뭔가 우리가 그런 데 앞장선다. 네. 이것을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 예. 원장님이 좀 앞장서서 부탁합니다.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표면을 찍는 카메라가 굉장히 특수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카메라인가요? 그게 이름이 그 섀도우 캠이에요. 섀도우. 그러니까 섀도우 그림자 캠. 카메라예요. 네. 이게 그림자 카메라라고 붙여놨는 이유가 보통 그 카메라가 깜깜한 지역은 잘 못 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저희들이 네. 플래시를 이제 맞아요. 터뜨려서 이제 이렇게 찍든지 해야 되는데 이 카메라 자체가 이제 달에 보면 그 분화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예. 분화구 속에 그림자가 져서 영구 음영 지역이 있거든요. 예. 그 음영 지역에 이제 햇빛이 비칠 때 예. 이걸 찍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 그리고 타이밍 맞춰가지고. 다른 카메라에 비해서도 훨씬 그래요. 그림자 지역을 잘 아. 찍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카메라를 저희들이 싣고 가기 때문에 예. 아마 거기서 좋은 사진이 나오면 와. 저희들도 네네. 의미가 있을 걸로 보고 예, 예. 그런 사진들이 이제 아르테미스가 이제 달에 착륙하고 할 때도 도움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뭐 좋은 어떤 국제협력 사례로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야, 궁금합니다. 우리 황 의원이 너무 네.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또 10월 21일에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이 누리호 발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현재 어느 단계인지 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그 의미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그 인공위성 개발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한 것만 따져도 저희들이 실용급 인공위성을 지금 9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모두 외국에 있는 그 발사장에서 예. 그 외국 발사체로 쏘아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게 되면 이런 실용급 위성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직접 이제 와. 쏠 수 있는 발사체를 우리가 개발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사체 예. 쪽은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들도 좀 민감해서 예. 쉽지가 쉽지가 않은 편입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사체 개발은 2010년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12년째에 접어들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어떤 엔진을 포함한 세부 부품들의 웬만한 것들은 다 국내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300개 예. 이상이 네. 참여해서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한 발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예. 굉장히 큰 오. 의미가 있다고 보는 네. 거죠. 그 이제 질문하신 그 어떤 단계냐라고 네, 네. 하면 6월, 7월에 이제 그 이 비행 모델은 아닌데 1단, 2단, 3단을 조립한 인정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발사대에 끌고 가서 직접 시험을 다 했고요. 그래서 발사대하고 인정 모델에 대한 시험을 마쳤고 오늘 이제 비행 모델 1단, 2단, 3단을 조립한 거를 지금 발사대에 가지고 가서 기립을 시켰습니다. 아마 뉴스에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아마 내일 시험을 마지막으로 하게 되면 이제 모든 시험을 거의 종료하는 겁니다. 와.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시험한 것들에 대한 좀 검토, 나머지 준비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로는 10월 하순경에 발사하는 거를 앞두고 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단계로 보면 거의 뭐 구분응선 까지 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재 양성이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 산학연 협력들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저희들이 산업체하고 그 협력은 뭐 저희들 개발 과정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이제 네. 하고 있고요. 그 인공위성 개발에도 항상 산업체가 같이 들어와 있고 아까 뭐 특히 누리호 같은 경우는 개발 과정에서 지금 300개 이상의 이제 국내 기업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학교하고는 저희들이 이런 그 실제로 어떤 제작이나 그 개발보다는 좀 이론적인 연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하고도 꾸준히 저희들이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그 우주 산업화가 되면서 그 학교와 산업체 저희 연구기관 간의 그 협력이 아마 더 중요하게 될 거고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네. 우주 항공 분야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 맞아요. 네. 앞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실 건가요? 예, 제가 지금 어쨌든 뭐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국민적 관심이 많은 이제 누리호 발사, 뭐 달 탐사선 발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사업을 성공시키는 걸 이제 기본으로 깔아야 되고요. 그렇지만 그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 변화와 혁신을 좀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관의 그 변화와 혁신 같은 것들을 이끌고 그거를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미래를 대비하는 거에 가장 치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다음 30년에 그 항공우주연구원이 그 우주 선진국보다 좀 더 나은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런 토양을 마련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해 원장님 보도록 말씀 하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코로나19에 좀 피곤해 있었는데 말이죠. 이제 우리 희망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우주 여행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 분야가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의 뜨거운 관심이 필요할 텐데요. 우리나라가 항공 우주 분야의 선진국이 되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